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고 거래되고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본다면 비트코인 현물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모두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해석할 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건 현재 선반영됐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단기 수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비트코인 ETF가 얼마나 거래됐냐? 100억 가량 거래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100억 달러죠. 그럼 13조 가량이 되는데요. 이게 3일 동안 거래된 양입니다. 하나로 14조 가량이 되는데 이 수치는 높은 것일까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23년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전에 각종 분석기관이나 투자사에서 분석했던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1년차에 140억 달러가 들어온다라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석가들도 1년차에 100억 달러 수준을 점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일차에 100억 달러가 나온 셈입니다. 기준점을 통과한 것도 그렇고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랙락의 iShares 비트코인 ETF 거래량을 보면요, 23년도에 신규 출시된 ETF 종목들이 500개가량이 되는데 이 전체를 합쳐도 블랙락이 더 크다. 괄호가 잘못됐습니다. 블랙락이 더 큰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비트코인 ETF는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예상보다 ETF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죠. 비트코인은 왜 안 오르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반영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죠. 거기에 더해서 이 ETF들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투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iShares 블랙락의 보유 비중을 보면요, 현재 10,000개가량 보유하고 있죠. 한 전문가는 블랙락이 추후에는 마이크로스트로터지 회사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넘긴다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비트코인 보유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쪽에서 가져온 거겠죠. 그러면 일종의 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안 오르는 걸까?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지금쯤이라면 해볼 시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사고 있는데 왜 안 올라? 간단히 말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를 설명하는 트위터들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알리스테어라는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을 비트코인 10달러 이하에 구매한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 트위터에 들어가 보면 2011년도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윗을 날린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열렬한 사람인데요. 현재는 모 기업의 임원으로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이론들을 설명해 볼게요. 이 글에 따르면요, 하루에 4천억에서 6천억 가량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전혀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럼 왜 그럴까? 현재까지 거래량이나 데이터를 보면 연평균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매일 7,000개의 비트코인이 구매되고 있고, 이렇게 계산해봤을 땐 앞으로 약 2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시장을 떠나게 된다, 장외로 나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까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이제는 우리 같은 개미를 떠나서 본격적으로 기관으로 편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든 크든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해석이죠. 기관의 손이 바뀌고 그 장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장에서는 조정이나 좀 가격이 크게 빠지는 등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리테일에서 기관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거래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장이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줄 정리하면 시장의 큰 손들이 바뀌고 있음을 모든 포인트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장을 보면요, 지금 현재 ETF가 거래에 개시되고 주봉 차트로선 2개가 나왔죠. 이런 차트들은 이 앞으로 미래를 분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영향력을 가져가죠. 사실 지금도 좀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거래된 지 3일밖에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거래량보다 많아지냐, 이번 연도 많아지냐, 내년에 많아지냐, 제가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는 예상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3일보다는 많겠죠. 그래서 영향력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계속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달라지냐? 이 거래량이 최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순간까지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ETF에 들어오는 자산에 따라서 비트코인 매입량은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그림을 이해했을 때 단기적인 그림이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시장의 큰 손들이 바뀌고 있는 그 과정 안에 있는 거고, 이게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거의 초기에 있다라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 이후의 상황을 예측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단기장에서 어디까지 빠진다, 또 어디가 지지다 이런 개념들은 이번 연도와 25년도인 큰 그림을 보는 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래서 단기 관점은 궁금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오늘 영상 주제와 좀 무관하게 단기 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는 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단기 관점을 포함시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추세에 따른 시장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관점 얻어가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현재까지 단기적인 시장이 중요하지 않고 또 영향력이 바뀌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앞으로는 어떤 시장이 예상되냐?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장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시장의 홀더들이 바뀌고 있는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상 불규칙한 차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심한 경우, 좀 약간 주장을 오버해서 말하는 경우에는 이게 그냥 최종적으로는 불장이 끝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불규칙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장이 끝났다라기보다는 따라서 앞으로는 폭풍 같은 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장이 계속 연출될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 반면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는 영향력을 크게 가져가는 놈이 등장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때쯤이면 저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 낮아진다라는 주장은 사실 ETF랑 연관이 없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런 그림을 10년 동안 구경했기 때문이에요. 14년도, 18년도, 22년도를 보면요. 약간 RSI 차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매수되고 과매도되고 이런 사이클이 충분히 과매도가 되지 않은 구역에서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추후에 나오게 되는 불장도 자연스럽게 변동성이 낮아지는 사이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랑 맞물려서 ETF라는 요소가 등장하게 되면은 무조건이죠. 변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최종적으로 이전과 같은 우리가 구경했던 대부분이 17, 18년도일 거거든요. 17, 18년도와 21년도, 22년도 이런 장과는 전혀 다른 장세, 미친 듯한 폭락이 나오지 않고 미친 듯한 폭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장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좋은 의미에서 해석해본다면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고 저는 큰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해설을 아주 조금만 더 첨부해볼게요. 보조적으로 나스닥 차트, 아주 옛날 차트를 보면요. 가치를 증명받기 전이거든요. 버블닷컴이 터지기 전의 차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시절의 나스닥 차트는 비트코인보다 더 빈번한 하락 사이클을 가져갔어요. 매번 30%, 37, 35% 이런 하락 퍼센테이지로 꼬라박기 일수였고요. 이 그림은 버블닷컴이 생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유지되면서 차트가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스닥 차트는 어떻죠? 버블닷컴으로 거품기를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빼고요. 그 이후부터 서브프라임 제외하고 한 20년도 또는 15년 이 장기간 동안 무적의 우상향 차트를 보여줬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도 ETF가 출시되고 난 이후에 앞으로 차트는 이 과정을 겪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나스닥 차트에서 버블 차트와 같은 증명 과정을 한 차례, 두 차례, 어쩌면 세 차례까지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거품기를 쫙 제거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ETF로 신뢰성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전과 같은 시장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좀 첨부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절대 단기적인 그림이 아닙니다. 착각은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아직 비트코인 ETF가 영향을 좌지우지할 만큼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제 막 3일 차예요. 이번 주말이 지나도 그냥 일주일 차예요. 이번 달이 지나도 한 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림은 큰 그림으로서 이해하면서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또는 장기 투자하는데 내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할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컨텐츠 구도였을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컨텐츠를 빈번하게 안 하냐면 지금 설명하는 게 딱 그렇죠. 이번 연도에 이렇게 된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간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많은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를 보면은 이런 롱찬 희망을 제시하는 롱스톤 의견들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가져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랑 다를 뿐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들이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자주 안 하는 것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화이팅입니다.